자, 20강입니다. 마지막 단원이고요. 자원 소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입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프는 내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자원으로 석유, 석탄, 수력, 천연가스 등이 제시가 지금 돼 있는데 가에서 라자원을 빨리 추측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러시아, 브라질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이게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중국에서 제일 많은 거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석탄이 중국에서 소비량이 제일 많거든요. 중국이 메인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가 가장 어두운 회색에 해당되는 다가 석탄인 걸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석탄이 다로 확인이 됐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다른 에너지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사실 라가 보면은 이게 흰색인데, 이게 흰색이 보면은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비중이 되게 낮아요. 다만 브라질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브라질도 사실 뭐 다른 국가에 비해 가지고 무조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러시아나 미국보다 확실히 큰 모습을 보입니다. 브라질이 사실 아마존강이 흐르고 있기도 하고 수력 발전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나머지 나라에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실 보통 우리가 재생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수력이나 풍력 같은 것들이 이런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가지고 비중이 높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라는 수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중이 좀 많이 낮은 자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석유랑 천연가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사실 거의 비등비등한 느낌으로 지금 보이고, 중국에서는 이쪽이 조금 낮은 걸로 보이고, 러시아에서는 확실히 이쪽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빗금 쳐진 부분이 러시아가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석유도 생산하긴 하지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걸 감안해주면은 나가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 석유가 되는 걸로 마무리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번 가는 천연가스이다가 아니라 석유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고, 2번 나는 가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아무래도 석유에 해당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 뭐 공업용 혹은 이제 집안 난방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석유에 비해 가지고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석유가 이제 수송용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가랑 나랑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다는 석탄인데, 석탄의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수출만 빼고 나머지가 거의 다 제일 높은 게 중국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수입도 제일 많이 하고 사실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소비도 제일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정작 수출용으로 나가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도 소비를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입을 해버립니다. 사실 수출 국가로서 최대 국가는 인도네시아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 있어서 최대 수출국은 아니고 생산국이나 소비국이나 수입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4번 라는 다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수력 발전은 당연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고 재생에너지원이니까, 석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더러운 자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1차 에너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석탄에 비해 가지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되겠고, 5번 가에서 라 중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일반적으로 석유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겠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전반적으로 제시된 것들 중에 석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가 석유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번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수출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자원으로 오른 것은 가 자원이랑 나 자원 보셔야 되는데, 이게 수출국이거든요. 수출국 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방금 전에도 쌤이 언급했지만 사실 여기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로 언급되는 건 석탄이란 말이에요. 석탄.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에 해당되는 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석탄이 많이 수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가 메인으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 석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수출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많이 수출하고, 러시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딱 언급이 되면은 석유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석유로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에 해당이 되고,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되게 높은 수출국 순위에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란이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 러시아, 미국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석탄과 석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3번 석탄, 석유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 그래프는 주요 국가의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그럼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잘 찾아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미국, 러시아, 이란 나와 있는데 쌤이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란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천연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요 정도는 외우고 있는 거를 추천.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 러시아, 이란 순으로 보통 나가게 되고 소비도 이런 순으로 사실 가게 된다. 특히 생산 같은 경우가 미국, 러시아, 이란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거는 천연가스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무방하겠고 아까도 방금 봤으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권에 있는 거 이거 석유가 되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생산하는 것 석유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 거 그리고 중국이 최대 생산국인데 최대 소비국이기도 한 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석탄 이렇게 잡아주면은 순서대로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렇게 되겠어요. 기억부터 보면은 가는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보통 매장돼 있다.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고기조산대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다라고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나의 최대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수출국은 사실 미국이에요. 최대 수출국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을 최대로 많이 하는 나라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다. 석유의 최대 수출국 미국 이렇게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디귿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훨씬 이르죠. 석탄이라는 게 산업혁명 당시에 에너지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됐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석탄이라는 거를 1차 에너지원으로 제일 많이 써가지고 이제 공장을 돌리고 그랬었단 말이지. 다는 가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훨씬 이른 게 맞습니다. 석탄이 천연가스에 비해서 훨씬 먼저 사실상 우리에게 1차 에너지원으로서 발견되었고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얼 다는 나보다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석탄은 주로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송용, 수송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더 높은 건 석탄이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답은 3번 디귿리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4번 지도는 내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유형 및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서 D는 각각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추측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영국이나 에스파냐 같은 나라는 서한 해양성 기후에 걸쳐져 있는 나라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계속 좀 연간 일정하게 불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 풍력을 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랑 에스파냐에서 확연하게 높게 나타나는 이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풍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풍력. 두 번째, 다른 곳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딱 한 군데만 나타나는 발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튀르키예 보면은 요 짙은 검은색에 해당되는 가장 검은색에 가까운 요 위치에 있는 게 이게 튀르키예에서만 할 수 있는 발전이란 말이죠. 요거 지열 발전에 해당됩니다. 튀르키예가 기본적으로 알프스 산맥이랑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지층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열 발전을 하기가 쉬운 현상이 지질학적 특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열 발전이 유일하게 요 중에서 가능한 건 튀르키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을 보시면은 중국에 이제 남은 게 여기 지금 좀 옅은 회색이랑 조금 짙은 회색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발전 방식은 수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쯔강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수력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A가 수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풍력 그리고 수력 그리고 남은 하나는 당연히 태양광 되겠어요. 태양광.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영국은 이제 햇빛이 그렇게 자주 쬐는 나라가 아니니까. 에스파냐가 상대적으로 햇빛이 많이 쬐기 때문에 태양광이 좀 높게 나타났던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A, B, C, D가 순서대로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인 거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력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의 생산에 유리하지가 않겠죠. 당연히 이건 풍력이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고요. 풍력이니까 B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번 풍력은 판해 경계부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해 경계부에서 이 지질학적 특성으로 지열이 많이 발생해서 지열 발전을 하기가 유리한 그런 거는 지열 발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D에 해당이 됩니다. D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3번 C는 D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태양광이 지열에 비해 가지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날씨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창하고 햇빛이 많이 내려쬐는 그런 기상 조건에서 태양광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열에 비하면
지열이나 뭐 풍력이나 수력이나 사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태양광이랑 풍력 정도겠고요. 제열이랑 수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기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강수량이랑 상관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지열이랑은 확실하게 기상 조건의 영향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튀르키예는 수력보다 지열 발전량이 많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랑 지열이랑 비교해 보면은 지열이 여기 있고 수력이 여기 있으니까 튀르키예는 수력 발전량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열을 통한 발전량도 꽤 있지만 수력이 더 높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적다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5번 영국은 풍력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 해당되는 게 이 벽돌 모양. 풍력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렇죠? 풍력보다 태양광이 많을 수가 없겠습니다. 적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동아시아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센카쿠 열도와 난사군도는 자원으로 인한 영토 분쟁이 있는 곳,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하며 누구랑 일본이랑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사실 센카쿠열도 위치를 딱 보면 중국 바로 앞바다에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중국이 이 영유권 주장 개입을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기 국경이랑 어느 정도만 연관성이 있어도 웬만하면 거의 끼어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다 중국이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릴열도 정도만 빼고 나머지 위치에는 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어장과 해저에 석유가 있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고 기억에 나와 있는 거 중국 당연히 맞고요. 기억선지 맞고.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사군도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껴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베트남, 필리핀이랑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국제 분쟁이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니은 석유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아까 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죠. 석유가 기본적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것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디귿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된 이후 소비량이 급증했다. 이거 맞는 말이고 냉동 액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천연가스가 보통은 이제 육지상에서는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보내고 이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바다를 통해 가지고도 수송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송이나 운송이 좀 더 쉬워지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하기가 용이해진 거지. 그것 때문에 소비량이 급증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은 5번 되겠어요. 6번. 다음 글의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로 초기에는 풍부한 땡땡 자원을 기반으로 공업지역이 발달했고 산업혁명 초기에 이제 우리의 메인 자원으로 사용이 됐던 거는 당연히 석탄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제로 풍부한 석탄 자원이 생산이 되는 곳도 영국이 맞고요. 이 당시에 이 자원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사용되며 산업과 도시 성장에 크게 기여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북해에서 이제 유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전은 이제 석유랑 관련이 있겠죠. 석유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속에서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편서풍이 연중 불어오는 대서양에 바람이 많이 불어오다 보니까 지리적 이점으로 당연히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할 거라서 디귿은 풍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풍력 에너지를 활발히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고 기억부터 가보시면 석탄은 신생대 제3기층의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도 우리 봤었지만 신생대 제3기층의 배사구조에 주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건 석유나 천연가스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보통 고기조산대라고 부르는 위치에 많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고생대 기층에 주로 많이 매장이 돼 있고 이번 영국은 니은의 주요 수출국이다라고 돼 있는데 영국이 니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석유인데 영국이 석유의 주요 수출국은 아니죠. 석유의 주요 수출국은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디귿은 지각 내에 축적된 열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열 발전이잖아요. 지각 내에 있는 땅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풍력이랑 상관이 없죠.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4번 기억은 니은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석탄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더러운 자원 기본적으로 연소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에 비해서도 풍력에 비해서도 천연가스에 비해서도 당연히 가장 압도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니은은 디귿보다 국제이동량이 적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석유가 풍력에 비해 가지고 국제이동량이 적은가? 사실 석유 같은 경우는 편대성이 굉장히 높은 자원이란 말이죠. 편대성이라는 게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속성을 뜻하는데
석유가 유독 특정 국가에서만 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1차 에너지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속성이 가장 강한 자원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풍력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바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나 불지만 석유라는 자원 자체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편재성이 높아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동량이 많다.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도 보호하면서 발전하자, 미래 세대도 생각하면서 발전하자라고 얘기하는 노력 중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확립했던 제도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마련된 제도로 허용된 배출량 안에서만 배출해. 만약에 추가로 배출하고 싶으면은 그 초과 배출량에 대한 권한을 다른 나라로부터 사고 팔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국가가 어떤 경제적인 페널티를 받도록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온난화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도에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가스들. 기억을 위한 개인적 노력의 사례로 윤리적 소비를 들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자제하고 재활용 상품들 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국가 단위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인 단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틀린 말 절대 아니겠죠. 니은에는 온실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 탄소 배출 혹은 뭐 온실가스 배출 이런 얘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온난화를 촉발시키는 그런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최대한 감축하게끔 유도하는 게 교토의정서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맞기 때문에 니은 선지 맞다고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디귿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지방자치단체 차원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하게 된 교토의정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동참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온실가스를 감축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국가 단위에서 모여가지고 혹은 국제기구 단위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방자치단체는 한 국가 안에 있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은 바로 탈락시켜 주시면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8번. 다음 글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 자원에 대한 옳은 설명,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들이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아리백 캠페인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움직임이다.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막의 기후적 환경을 이용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태양열일 겁니다. 태양광 발전. 사막에는 당연하지만 계속 연중 내내 햇빛이 잘 내리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엄청 유리할 거고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연중 편서풍이 불어오는 기후를 향해 서한 해양성 기후를 활용해가지고 발전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당연히 풍력이겠죠. 꾸준히 바람이 부는 위치에서 발전하기에 되게 유리한 거는 풍력 발전 잡아주시면 되겠고, 노르웨이에서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요건 수력 발전이겠네요. 수자원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면 수력 발전을 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발전을 통해 아리백 참여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판경계에 위치해가지고 아까 전에 다른 문제에서 봤었던 튀르키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판경계에 위치하면 지질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지열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열 발전을 기반으로 아리백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아리백 캠페인은 국가별 자원 여건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고, 기억부터 보시면은 니은은 풍력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유량이라는 건 이제 물이 흐르는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차라는 거는 폭포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낙차,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발전에 유리한 건 당연히 수력이죠. 폭포에다가 발전소를 지어놓고 이 위치, 물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발전하는 게 수력 발전이니까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수력 발전은 주로 지각 내 축적된 열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것도 지열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지각 내 축적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지열 발전. 디귿, 기억, 태양광은 지열 발전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열 발전은 그 자체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태양광은 햇빛이 잘 내리쬐는 기상 조건 하에서 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기억의 발전량이, 태양광의 발전량이
풍력 발전에 비해서 많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설치하기도 손쉽고 여러모로 태양광을 하기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풍력 발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디귿리을로 잡아주시면 우리 8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해 봤어요.